네, 김준호의 경마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금 일요경마를 가지고 찾아뵈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금요일날 서울경마공원의 함수율이 17%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비 소식이나 눈 소식이 없기 때문에 토요경마 때도 주로 컨디션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일요경마에서 또 다른 주로 컨디션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필의 컨디션도 중요한데 주로 컨디션까지 또 살펴야 되고, 기수들의 뭐 장난기? 아니요. 그건 장난기가 아니고 뭐 작전이 미스라고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지만, 어떤 때 제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요즘은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매경주 출전하는 기수들 정말 이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정말 뭐 매경주처럼 최선을 다해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자, 오늘 1위경마는 좀 붙어가는 경주를 역시 좀 늘렸어요. 1위경마는 5개 경주를 지정하는데, 부산경마 경주는 부산 상경주를 지정했고, 서울경마는 2경주, 그리고 8경주, 10경주, 그리고 이제 서울경마 6경주는 인기마 접전구도 같아요. 그 경주는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6등급 1300m 경주예요. 1300m 경주이기 때문에 늘가을이란 마필이 주행심사도 잘 받았죠. 데뷔전을 1300m에 도전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3차권에 만족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 거리경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띄워준 말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경주가 발빠른 전력이 없죠. 발빠른 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8번만 늘가을이란 마필은 그래도 입상권 전력에서 좀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평가합니다. 9번만 인디언별은 저 역시도 이제 뭐 마번을 선정하면서는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얘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보고 싶어요. 2차권에 성공했을 때일 거예요. 문세영 기수가 익스했나요? 채공기에 내치로 기대는 모습, 채공기 있는 말들이 힘이 덜 찬 상태에서는 좀 더 심하게 보이고요. 늘어난 거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인디언별이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 빠르지 않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앞선을 장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9번만 인디언별을 무시 못하는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채공기가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인디언별, 요거는 역시 인기만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번마 터치샴이 직전 경주 2차권에 성공을 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구죠? 늘가을의 상대마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1경주는 어찌됐든 늘가을 중심으로 좀 풀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터치참 뭐 상대마로 강력한 인기가 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마필을 좀 거론한다면 3번마 바로 챔피언이란 마필은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얘도 인기 한 5위권 되네요. 5위권이 되는데, 얘가 지난번에요. 지난번에 보면 코너웍이 좋지 못했어요. 코너웍이 좋지 못했는데 얘도 이번 경주가 빠르지 않습니다. 외곽 게이트인데 빠르지 않아서 안쪽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바로 챔피언이 뛰었던 레이스는 좀 비교적 빠른 레이스라고 봐요. 히어로소인가요? 히어로사랑 얘가 끌었던 레이스하고 대박 찬스가 끌었던 레이스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가 좀 빨랐던 레이스인데, 과연 얘가 안쪽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입상 유무를 따질 것 같아요. 4번마 바로 챔피언은 뭐 복승식이든 3복승식이든 반드시 좀 안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제가 첫 승부로 지정한 경주예요. 첫 승부로 지정했는데 지금 뭐 출제하는 마필들 보면 1200m인데요. 경주 경험이 있는 말이 예쁜이 없나요? 전부 다 거의 신의 마필이에요. 거의 다 신의 마필이어서 이 경주는 약간의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이번에 인기를 끌지 안 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노력을 같이 있는 말이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뭐 인기권은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3번마 펜시 플레이 그리고 5번마 탐나 최강자 얘네들이 깜빡이로 갈 것 같아요. 깜빡이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이 깜빡이 막권, 따닥 막권은 추천을 드리지 않을 작정입니다. 저는 그 틈새를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패를 노리고 들어간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엔 인기마가 될 것 같습니다. 상경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경주는 결정을 딱 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200m 경주인데 자, 선행마가 많습니다. 2번마 당당한 선택, 발주 능력, 가진 게 순발력뿐이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체크한 게 외곽의 그린 스펙터, 얘도 순발력이 좋죠. 지난번에 아이스크림을 따라가서 깨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 얘가 10월 달에 주행 심사를 받고 12월 달 약간의 텀을 두고 나왔죠. 그래서 깨진 건 분명한데 거리가 늘어서 상대적으로 인기에 좀 이제 밀릴 건데요. 이번에도 얘네들이 앞에 가면 경마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는 3번마 장산포 스포, 장산 스포를 놓고 갈 적정입니다. 인기 1위 말 겁니다. 인기 1위가 될 건데 얘가 주행 심사를 3번을 받았어요. 3번을 받았는데 첫 주행 심사도 나쁘진 않았는데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게 뭐냐면 코너에서 외측 사행의죠. 저는 그냥 이런 경우를 이제 외측 사행에도 쓰기도 하지만 코너웍 별로 이렇게 써놓는데 얘가 그 외측 사행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받았을 때 보면 뭐 워낙 원사이드하게 순발력도 발휘했지만 외측으로 삐대는 모습이 없었죠. 아마 장구를 신청을 해서 장구를 신청해서 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당한 선택이나 그린 스펙터가 있지만 3번마 장산 스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다. 자칫 이제 못 나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찌됐든 3번마 장산 스포가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요. 뭐 상대마로 지목한다 아니면 비트러너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는 나오면 이제 놓고 때린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얘가 나오는 경주는 노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게 깜빡이죠. 깜빡일 겁니다. 예, 3번, 5번이 깜빡이로 갈 겁니다. 어찌됐든 뭐 3번, 5번 요 두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경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제가 뭐 쉽게 풀어갈 수도 있는 경주지만 그렇게 만만한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인기마들 간의 선전도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닉선이 잘 뛰었어요. 11월 26일 날 2차 음마필하고 6마신 차륙이었어요. 6마신 차륙이었는데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는 선두권 외곽 경합 그리고 중반에는 선두권 내측에서 경합 이러고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선행만은 피닉스 서브 그린배 그리고 뭐 투어키는 뺑겨놓고요. 얘가 지난번에 앞에 못 갔는데 우리가 노려봤었어요. 얘도 앞에 갈 수 있는 말입니다. 선행 갈 수 있는 말이죠. 그린백, 두손 클래식, 피닉스 서브 나갈 수 있습니다. 두손 클래식은 이때 우리가 노렸던 거죠. 근데 선두권을 원사이드가 강화 못하고 넘어갑니다. 어찌됐든 중반에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샤이노미가 가서 경합을 해버리죠. 그리고 얘가 떡 부러집니다. 얘가 3착 승급을 했을 겁니다. 좀 짧은 말이에요. 짧은 말인데 순발력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발주를 제대로 못 끊어내면서 내축 중위권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작살난 거죠. 두손 클래식. 근데 얘가 지금 1300에 나왔어. 1300. 앞에를 편하게 가면 버틸 수 있다고 좀 표현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뭐 지난번에 정말 맥없이 부러진 거죠. 맥없이 부러졌습니다. 뒤가 좀 아직도 짧습니다. 야, 이거 보고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얘는 어마무시하게 싸운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싸웠는데 1200에서 부러졌는데 1300에 썼어. 이게. 야,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 같아요. 여기서는 앞이 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가는 말을 놓고 가는 게 정석이잖아요. 따라가는 말 정석인데 인기는 3번마 원더풀슬로하고 5번마 점순이고가 인기를 끌 겁니다. 지금까지 입력하신 분들 코리아레이스 전문위원들이 입력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인기를 끄는데 보면 원더풀슬로하고 점순이고가 인기마요. 인기마인데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누가 더 센 말인가라고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점순이고는 순발력에서 조금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원더풀 슬루가 딱 1점뿐이 안 뛰었기 때문에 과연 어떠냐라고 보면 전 주행심사 걸음을 5등급, 4등급까지도 관심을 갖습니다. 5등급까지 관심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원더풀 슬루가 보여준 주행심사 때 그 종반 탄력은 점순이고를 조금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마필의 컨디션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저는 3번마 원더풀 슬루가 이번 레이스가 워낙 빠를 수 있어서 고민은 되지만 얘를 중심으로 좀 풀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주로 컨디션도 좀 살펴야 되고 이경주는 마필의 컨디션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제가 지난번에 그 리얼팩을 놓고 49배인가요? 48.3배 주력으로 적중을 했는데 운이죠. 해당 경주에서 저는 그 리얼팩이 앞에 가고 옥천 최강이 빠르지 않는 레이스 때문에 최적 경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옥천 최강이 선을 쏘고 리얼팩이 따라가서 이제 취입으로 왔습니다. 근데 리얼팩이 이게 첫 입상이 취입으로 왔을 겁니다. 취입으로 온 말이에요. 근데 얘의 단점은 뭐예요? 고개가 좀 높아요. 고개가 좀 높습니다. 근데 취입으로 왔는데 이번에도 올 수 있느냐? 이번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저하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고마운 말이지만 이번에는 5대에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전 고마운 말들은 잡는데 못 잡았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더풀 조이란 말이 세지 않죠. 세진 않는데 얘가 11월달 경주에 보면 최적 경기를 했죠. 선입으로 뛰어서 들어왔잖아. 근데 1번 게이트에 안토니오가 딱 기승을 합니다. 레이스가 안 빨라요. 이 레이스도. 자, 금화파이어가 순발려 있는데 지난번은 1400m에 도전했거든요. 1400m 앞선을 장악하긴 했지만 장악하는 과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썩 좋지는 않았는데 레이스는 빠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건데 어찌되었든 얘가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원더풀 조이하고 금화파이어를 일단 일감 한 방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다. 인기마지만 당일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공략하고 나머지 중에 좋아지고 있는 말이 킹시밥. 발주가 워낙 안 돼요. 안토니오가 끌어서 발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발주가 안 되는 말인데 발주가 좀 좋아졌죠. 블랙잠 취임력이 있는 말이고 이 페더럴 킹 이번에 조제루 기수가 흙 맞으면 안 된다니까. 흙 맞으면 본인들은
집에서 아마도 흙을 맞으면 흙을 맞고도 이제 적응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레이스가 안 빠르다니까요. 조재루 기수가 좀 공부를 해서 이거 안 빠르다고 생각하면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1번, 5번을 공략하고 나머지를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육경주는 여기는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능력상 써 있는 말들이 많죠. 자, 토스카이 그리고 베스트 배드. 요즘 마명이 어려워요. 베스트 매드캠입니다. 베스트 매드캠. 2번마 베스트 매드캠. 그리고 6번마 파르키우스. 8번마 노트플레이. 뭐 최근에 너무 잘 뛰고 있죠. 9번마 그린스파크. 얘네들이 이제 인기를 나눠 가질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스타도 인기를 누릴 겁니다. 얘도 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인기를 나눠 갔는데 이게 압도적인 인기인가요? 저는 배당판이 그렇게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록은 봤어요. 여기 보면 너트플레이가 1분 40초 40초 09 그리고 그린스파크가 우승을 했는데 1분 42초 2 그러면 2초 차이는 아니에요. 뭐 1초 얼마? 1초 5? 1초 7 이렇게 차이인데 그러면 한 7마신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선행마들의 노름이라고 봅니다. 제가 요거 메인 승부를 잡다고 말씀드렸어요. 선행마가 내가 강한 선행마야. 나를 넘어가면 다 죽어. 그러면 걔가 선행을 끌어요. 레이스를 주도하면 있는 힘껏 레이스를 페이스를 조절해 버리면 그 경주는 기록이 늦게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가서 기습으로 나가서 버텨야 되는 말이야. 이 너트플레이가 뛰었던 레이스를 보면 은파마운틴이 외곽 게이트에서 빵 하고 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랜드 파워를 노렸는데 빵 나오는 걸 그냥 외곽에서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레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끌었죠. 그리고 너트플레이는 발주를 못 끊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엄청나게 빠르니까 뒤에서 쫓아오면서 앞에 빵 이제 결승전에서 얘네들이 앞에 갔던 말들이 이제 포크레인은 땅을 파고 있었죠. 얘가 가서 땅 찍은 겁니다. 기록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너트플레이를 데뷔 전부터 제가 방송을 했나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얘는 끝이 있다. 근데 앞에 빵 나서 뒤졌다. 순발력에 변화 줬다. 근데 그 다음에 선취으로 뛰었던 말은 분명한데 아직도 뭐 주행심 탓했처럼 발주가 조금은 좋지 못한 거를 갖고 있어요. 얘가 지난번보다 편성이 약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주를 저는 중배당을 내볼 수 있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지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고민이 돼요. 런던 스카이란 말이 잘 뛰죠. 7경주인데 7경주. 제가 이거 꼭 얘기를 해줘야겠더라고요. 방송을 보신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경주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7경주 1200m예요. 런던 스카이가 26조에서 뛰다가 올 1월달에 이제 지난번 뛰고 마방을 옮긴 거예요. 근데 얘도 엄청난 기복을 보여왔었거든요. 이 경주는 지금 선행마가 아이스크림, 클래식 스타. 얘네가 이제 앞에 가는 경주예요. 앞에 가는 경주인데, 조금은 짧은 느낌이 있죠. 아이스크림도 짧은 감도 있고, 클래식 스타는 좀 짧은 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싸우면 뭐, 탱자는 뭐 못 나갈 것 같고요. 철산대교가 지난번에 외곽 탔는데 못 나갈 것 같고. 얘네들이 나갈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나갈 것 같은데, 얘네들은 다 어려워지죠. 경마가, 레이스를 풀어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 스카이가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말이 겁이 많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따라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중 변화나 이런 거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런던 스카이는 뭐 빼고 배팅하기는 어렵습니다. 안고 가야 될 전력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뭐죠? 베스토시.
얘가 제일 세죠. 얘가 제일 센 말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서 인기마로 대두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드론 못 맞추는 거죠. 드론 못 맞춥니다. 얘가 세죠. 퍼플 K하고 들어왔던 경주 제가 이거 승부 때렸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되죠. 얘가 11월 18일 날 주행 재검을 받았는데 휴양 가서 재검을 받았는데 뛰고 나서 골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질병사항 내역을 보면 떠요. 그리고 이제 마블 옮긴 겁니다. 지난번에 아무것도 못 보여줬잖아요. 런던 스카이한테 깨졌고 글로벌 파운트에도 깨진 말이거든요. 공백전이어서 깨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변화가 싹 와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경주는 좀 신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런던 스카이란 말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피는 10번 스타플레이입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갈까요? 정신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주를 어떻게 저는 경마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자, 도끼블레이드는 지난번 1400m에서 폭주해서 깨졌습니다. 김용문 기수가 기승을 해서 폭주라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뭐가 기억이 난다면, 순간이 딱 떠올랐냐면, 지금 이 순간이 떠올랐어요. 김동철 기수가 기수 생활을 할 때, 지금 이 순간을 선행으로 끌고 갔다가 끌리는 악벽?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대통령배를 석권했나요? 그럴 겁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도끼블레이드가 센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히어로사랑은 가진 게 순발력이 대단하거든요. 그 경주를 튜브로 3차로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선행만 없으니까 그냥 밀고 나와서 선행 가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승급전이잖아요. 얘하고 앞에 싸웠어. 분명히 그린백하고. 그런데 외곽 게이트야. 여기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고. 앞에 싸우기만 했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경주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경주가 지금 앞에 가는 말들이 두 마리 다 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마스터블레이드도 이번엔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필요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7경주는 7번마 런던 스카이, 10번마 스타플레이 이 두 마피를 좀 추천드리고 8경주로 하겠습니다. 8경주는 세계일보배 대상경주입니다. 여기도 승부로 지정했는데 여기는 뭐 큰 배당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시장 때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정말 게이트는 한번 보자. 게이트는 한번 보는데 그냥 제가 동료분하고 통화하다 그랬어요. 그냥 저는 라운퍼스트를 놓고 할 거다. 삼쌍은 안 산다. 쌍승식은 피하되 저는 기준이 축을 세우면 복승식 기준이거든요. 근데 라운퍼스트는 뭐 발주가 조금 좋지 못해서 고전한 경우도 있고 대통령배 때는 착지불량을 하고도 우승을 거머졌던 말입니다. 근데 순발력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선입으로 타잖아요. 얘는 그냥 어떤 놈이 나가든 얘는 전개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운퍼스를 놓고 게이트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말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승부 경주를 지정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1번만 라운퍼스를 놓고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같습니다. 요 장산 레이저는 원래 여기 신청 안 했어요. 제가 2차 신청을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도 못 갈 것 같은데 대통령배 앞에 갔다고 이게 앞에 가나요? 못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고업이 빠졌죠. 고업이 빠졌어요. 그래서 총 12두가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1번만 라운퍼스트 놓고 승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압축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깝깝하죠. 편성 보면 기복마 약간의 기복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물론 뭐 국대 클래스가 너무 잘 뛰어오는데 지금 57입니다. 57인데 얘가 1400까지 뛰었는데 지난번은 전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잘 뛴 걸 인정. 근데 레이스가 안 빨라. 그런 면에서 보면
남산 호랑이가 좀 낫죠. 남산 호랑이는 외곽 게이트지만 얘가 휴양가 속 거세하고 도전하면서 선취비 가능하다. 이런 좀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얘는 추임력으로 좀 싸웠던 말인데 이번 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선취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산 호랑이를 좋게 본다. 그리고 지금 앞에 가는 말이 별로 없어요. 앞에 가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한강보스. 이게 괜히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얘도 레이스가 안 빠르니까 지난번에 남산 호랑이가 뛰었는데 많이 안 졌어요. 근데 얘는 전기가 어려웠고 얘는 내선 중위권에 있었거든요. 얘가 앞에 가자고 덤빌 수 있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드레이서는 추임력이 좋은 말인데 이 재검 때 휴양 갔다 왔는데 재검 때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난번에 같이 뛰었잖아요. 마신차가 좀 있는데 얘가 그 공백전이니까 마지막 여기서 결승선에서 다 와서 채찍질을 합니다. 요 와서 그냥 살짝 깔짝거리는 거죠. 깔짝. 그냥 경주 정하는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못 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노메타 못 뺄 것 같고요. 베리맨도 점핑을 해서 가벼워서 넣나요? 한번 쑥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어찌되었든 저는 10번만 남산 호랑이 중심으로 좀 풀어가고 싶고요. 지금으로서는 나노메타, 논스톱 기상, 월드레이서. 요 두 마리가 좀 걱정되는, 요렇게 걱정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식경주는 여기도 승부처로 지정을 했어요. 여기는 혼전 이렇게 쓰겠습니다. 승부. 이거는 제가 적중만 하면 이 한 개의 경주 가지고도 하루 한 주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배당판을 주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배당판을 내가 주도할 거야 자신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스펜탕이 지금까지 뛴 거 잘 뛴 거 맞죠. 잘 뛴 거 맞는데 얘가 거리 경험이 없잖아. 식경주는 1800m에 거리 경험이 없어요.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잘 뛸 거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거리 경험 없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경주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노림수 있는 말을 그냥 놓고 때려볼까? 아니면 인기말을 한 두 마피를 선택을 해서 노림수 있는 말하고 때려볼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림수 있는 말을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노리는 말이 그냥 들어오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적중이 되면 저는 인기는 밀려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이즈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혼전이다.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위경마 마지막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1경주 1위경마 이제 1월달 마지막 경마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말이 매직 주니어, 질주본, 정상제트 여기서 될까요? 라운드 아리라,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좀 무거워졌어요. 이게 부담력이. 코스모스. 이 정도 같아요. 이 정도 같고 축을 세워야 되잖아요. 축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선행은 얘가 무조건 가겠죠. 이건 가진 게 선행뿐이 없으니까. 목숨이 좀 뻣뻣해서 얘가 단거리 1000m에서 데뷔전 초에 1000m에서도 선행 빵 쏘고 뒤진 말입니다. 근데 얘가 일단은 현재까지 17%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빼냐고요. 이거 못 빼죠. 지금 부담 중량이 58도 아니고 얘가 지금 부담 중량이 몇 킬로예요? 이거 54.5입니다. 54.5. 선행. 매직 주니어도 결정력이 없었던 말이죠. 결정력이 없는데 최근에 1200m에서는 선취비 자유롭잖아. 공백전이지만 선취비 자유롭습니다. 이거 봐야죠. 그리고 라운드 아이디어는 마체가 이제 440kg짜리입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성 있는 말 이렇게 표현하겠고 신의 아들은 1400은 제가 1400에서 두 번인가 때렸다가 개피 봤죠. 3차기가 왔죠.
그래서 1400에서 뭔가 보기에 2%가 부족했는데 1200에서 지난번에 그냥 추입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멀루 기수가. 잘 타요. 멀루 기수가 정말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신의 아들 충분히 경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모스도 여기서 선행 못 가죠. 선행을 못 간다라고 보는데 얘가 이전 경주 1400m에서도 따라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1200m에선 유쾌한 선택이 나갔던 레이스에서 제가 자신 있게 잘랐죠. 너 이번에 그때는 1400은 흙을 안 맞고 뛰는데 1200m에서 넌 이번엔 무조건 흙을 맞아야 돼 이랬어요. 흙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흙 맞았지. 근데 4코너에서 다시 올라오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모스가 약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흙 맞고 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가도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까다로운 경주인데 지금으로서 보면 요 두 마리가 좋죠. 코스모스, 매직 주니어. 그 조금 높은 점수 주면 얘죠. 레이팅이 지금 꽉 차 있는데 뭐 저는 서울경마공원에서 국산 3등급의 레이팅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2등급에서는 봅니다. 2등급에서는 보는데 3등급에서는 안 봅니다. 근데 부산은 정말 미치는 거죠. 왜 그런 것까지 살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매직 주니어하고 코스모스가 전개를 용이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요 두 마피는 우선적으로 관심 가십시오. 전 놓고 때리면 지금 거론했던 말들을 상대마로 지목해 볼 작정입니다. 자, 어찌됐든 좀 월말 경마입니다. 제가 일요 경마 전반부를 이렇게 오면서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개 경주를 이랬을 거예요. 깜빡이라도 저도 사기 싫어요. 어떤 때는 진짜 요즘 한국 경마 기수 정말 욕하고 싶은데 부산 경마 맞죠? 이경주인가요? 서승윤이가 꼬마냐고 그걸 왜 거기 가서 비벼서 죽어 지가. 점배당이라고 거기 한 10매덕 들어갔을 거예요. 10매덕이 들어갔는데 10매덕 총 10매덕이 들어갔으면 걔가 이 2배 때 팔리는 건 뭐예요? 다들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타는 기수면 잘 타줘야지. 정말 딱 타는 순간에 제가 저거 뿌렸어. 이게 입에서 뛰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꼬마애들이 말이죠. 진짜 신인 기술이 들어가면 이해가 가요. 정말 그놈들 진짜 통장 다 털어야 된다니까. 진짜 마방이고 뭐고 진짜 옆에 딱 가둬놓고. 근데 그래서 저도 깜빡이 추천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걸 경마를 난 깜빡이 무조건 자를 거야. 괜찮습니다. 뭐 선택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말이 센 거는 인정하고 갈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개상도 걔네들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뭐 마구잡이 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뭐 소승훈이처럼 이경주에 그런 식으로 타버리면 못 들어오죠. 여기 그냥 막 나오네요. 진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수들이 인기마의 기수가 하든 비인기마의 기수가 하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산마권이 아니라 기수가 열심히 타서 내가 산마권이 깨져도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수들이 매경기 열심히 타겠죠. 자, 월말 경마입니다. 정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저는 뭐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2월달 경마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